예. 아까 안내했듯이 저기 오픈 채팅방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진행하면서 이렇게 질문들 하시면 제가 보면서 할 거고요. 일단 이제 감독님 오셨으니까 저희 이제 여기 임지현 씨랑은 첫 만남 아닌가요? 아, 네네, 처음 뵀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강희선 근데 감독. 현장에 놀려. 현장에 특별한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계상씨 촬영할 때 아마 오셔가지고 만났나 보네요. 감독님 그러면은 이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실 텐데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제가 먼저 감상평부터 좀 드리자면요. 이 마스크 쓰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저는 이거 이전에 한번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한 30분 동안은 이게 뭔가 했어요. 전혀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봤는데 이게 뭐 어쩌자는 거지 했는데 그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정말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스태프과 배우들이 정말 이 영화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가지고 했구나.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야기 너무 재밌게 보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정말 농담적으로 장르 영화의 명가란에 제작사 앞에다 타이틀을 붙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극장에서 보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정말 근래에 들어가도 이렇게 치밀한 구성의 스릴러 영화가 있었나, 이렇게까지 완벽한 카메라 웍과 앵글과 배우들의 열연과 정말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근래에 본 진짜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게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작품 자체도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을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좀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기 이렇게 세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인사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했는데 감독님부터 그러면 인사를 하시죠.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신 거죠? 영화 방금 끝나신 거죠? 지금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보신 영화 유체이탈자의 감독인 윤재근입니다.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또 남아서 GV에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현 씨도 그러면은 지금 보신 영화 유체이탈자의 문진아 역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담이고요. 박용우라고 하고요. 계상 씨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마음은 같이 영원히 아마 저한테 같이 왔어요. 같이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저희 그 배우분들이 다 지금 사실 박영호 선배님도 그렇고 촬영 중입니다. 드라마 촬영 중이어서 계상 씨도 마찬가지고 뭐 지한 씨도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바쁜 시간 빼주셔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지부 자리를 마련했고, 이제 좀 감독님이 좀 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뭐 강민성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뭐 감독님한테 궁금한 점이나 지현 씨나 영웅님한테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를 이제 각본 쓰시고 감독하신 감독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보통 저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창작자들이 상상을 많이 합니다. 유체가 이렇게 다른 영혼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로 표현됐었을 때는 많이 좀 황당하거나 이야기가 두서없이 막 진행되거나 또는 나중에 되게 험하게 끝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산다, 혹은 뭐 다른 사람의 몸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는 그런 최초의 아이디어가 처음 생각을 했던 것은 한 10년도 더 넘는 오래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좀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재밌겠다 이런 공상들을 좀 하다가 그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뭐 멜로로 풀어본 적도 있고 뭐 휴먼 드라마 같은 장르로 풀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흥미가 좀 땡기질 않아서 원래 제가 좀 좋아하던 액션 스릴러 장르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액션물로 좀 가지고 와서 풀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제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화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좀 새로운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근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왜 영화가 안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뭔가 보시기에는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지만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제약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갖고, 시나리오를 쓰는 데만도 아마 한 최소한 5년 이상, 그 후에도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거의 총 따지면 10년의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계속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다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으면은, 이게 구성이 너무 기가 막혀요. 뭐 카메라 앵글부터 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표현하는 뭐 거울 반사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적절히 잘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상 많은 준비가 있지 않고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준비들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셨는지. 네, 이것도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안이라는 인물이 다른 7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안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원래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인물이 계속 바뀌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었고, 아니면 아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배우에게만 계속 따라갈까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뭔가 좀 대중영화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적절한 접점을 찾은 것이 주로 주연 배우의 얼굴들이 계속 좀 보이게 하면서 중간중간에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지 관객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상기시켜주는 정도로 해보자 해가지고, 보신 것처럼 거울 속에 물에 비칠 때는 원래 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또 그 사람이 보이고, 또 뭐 영화 맥락상 필요할 때 이제 원래 그 사람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다가 질문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네, 그렇게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준비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게? 프리프로덕션 기간이요? 예. 프리프로덕션 기간은 사실 그렇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길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한 4개월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영화가 좀 특별한 설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콘티를 되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짜놔야 된다는 것은 있었죠. 그래서 콘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콘티가 흐트러지면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성격의 영화였기 때문에 콘티에 되게 많이 집중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거의 예전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메멘토 봤었을 때 충격에 버금가는 그 이상이. 근데 지금 계속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네. 그런 충격을 받았어. 임지연 배우님한테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임지연 배우님 맞는 연기와 아픈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다. 진짜 아픈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예.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대기실에서 그 백상사님한테 이렇게 배를 맞는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 너무 아팠어요. 그게. 이 안에 이걸 다 차고 하는데도 남자한테 배를 맞으면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그걸 진짜로 때렸나요, 그게? 그게 안 때릴 수가 없고 이게 워낙 다들 격하고 이제 감정신이다 보니까 그 홍기준이 있어요. 배를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액션을 저는 이런 리얼한 액션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을 넘게 열심히 액션 스쿨에 다니면서 배우들이랑 합을 맞춰보고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막상 첫 번째 이제 테이크를 가고 첫 컷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포가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벽에 살짝 부딪혀도 이렇게 사소한 아픔들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못하겠구나. 이거는 대역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감독님한테 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못하겠다. 너무 무섭고 다칠 것 같고 이 마음으로는 진화를 표현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럴 바에는 그냥 더 몸을 잘 쓰는 대역 배우가 이런 액션팀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이제 배우님들이 또 용기를 주고 저희 현장이 좋았던 게 저희가 촬영이 없는 다른 배우들도 와서 막 응원하고 이랬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모니터에 딱 간 순간 이제 개상이 오빠부터 지환이 오빠부터 선배님들이 다 진아야 너 너무 잘하고 있고 네가 액션을 하면서 그 움직임들의 어떤 그 처절함을 더 이렇게 이입을 시켜봐. 그럼 훨씬 더 풍부한 진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되게 좋은 말들을 해주어서 제가 용기를 얻고 그 이후로는 다 제가 직접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배우분들이 하시는 그런 아픈 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정말 진짜 같고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이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하고 이 준비한 준비 자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박영호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저희가 이런 장르물의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악역에 대한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강렬한 이미지를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작품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악역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디자인을 하신 건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건 제가 또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꼭 지키고자 노력하는 어떤 영화를 하든 드라마를 하든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자료를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연기를 하지 말자. 물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수수가 되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자. 막연하겠지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감정이 피해의식이었어요. 박 실장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감정들을 재미있게 표현하려면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딱딱하게 뭔가 포장이 되어 있고 갑옷이 씌워져 있어서 최대한 그 감정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그거는 좀 계산을 해서 최대한 이성적이고 차갑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좀 형식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을 먼저 입혀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런 감정들이 뭔가 이렇게 툭툭 나올 때 그거는 제한을 두지 말고 그때 현장에서 또 상대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감독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현장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그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상의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영우 배우님의 악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날 것 같고 서늘하고 굉장히 즉흥적인 듯한 그런 캐릭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혹시 이 박 실장을 연기를 하시면서 스토리 라인이 좀 바뀐 것도 있나요? 뭔가 이렇게 캐릭터가 워낙 강렬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촬영하다가 조금 스토리 라인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감독님 한번. 박 실장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바뀐 건 없었던 것 같고, 대신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박 실장의 캐릭터가 지금 영화상에서 이제 박영우 배우가 연기하는 박 실장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어떤 성격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걸 박영우 배우가 들어와서 자기식대로 뭔가 해석을 하면서 그 캐릭터의 성격을 조금 바꿔놓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박영우 배우가 낮춰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매 순간에 어떤 박 실장이 벌인 악행들,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가지고 뭐 어떤 여자들과 뭐 일본 사람들 죽이고 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합이 잘 떨어지고 저 캐릭터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후반 부분 촬영하시면서 이게 다 그냥 계산된 대로 나왔던 거였나요? 그리고 뭐 즉흥적인 것들이 좀 있었나요? 즉흥적인 것들이 제 생각엔 꽤 많았고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다 보셨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장님을 제가 죽이기 전에 성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당에 갔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냥 그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얘가 물론 이제 편집이 돼서 이제 장면이 없어졌지만 영화에서는 그 전에도 이제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들이 브리지로 꽤 있어요. 이런 상태니까 얘가 뭔가 누구한테 맞았을 때 어디에 기대고 비틀비틀 뭔가 쓰러지겠구나. 근데 이게 웃기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 소파가 있길래 뒷모습으로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이 또 자연스럽게 제가 약간 자연스럽게 웃을 때 하이톤이 되거든요, 웃음이. 근데 그것이 묘하게 뭔가 괴기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이중적이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넘어지시길래 저는 NG 나서 당황해서 웃으신 줄 알고 웃으시길래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성호를 그리고 키스를 하잖아요. 그것도 성당 얘기가 나왔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예. 그게 이제 현장성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호 그리는 게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 성호를 갑자기 그리지? 그런 식의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 실장이. 잠깐. 그래서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서 마침 박영호 선배님 얘기 나오니까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탈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박영호 선배님 연기하면서 중점을 두시거나 참고하신 캐릭터 혹은 매체가 있는지 이거는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용호 오빠 러버님께서 오랜만에 영화에서 뵈니 너무 반가웠어요. 윤계상 씨와 더불어 거의 투톱이라고 하던 무방할 정도의 캐릭터라고 생각되는데요. 캐릭터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을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박영호 배우님께 질문 중에 극중 캐릭터가 박영호의 색깔이 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이 감독님이 박영호 선배님을 놓고 쓴 건지 아니면은 박영호님이 해석해서 만든 건지 이런 거. 그리고 박 실장이 후반에서 뭔가 결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영호 배우님께서 박 실장을 어떤 결핍을 가졌다고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일단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조금 더 이어서
답을 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박영호 배우를 놓고 썼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이나 작가님들에 따라 다 TS가 다른데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배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상의 인물을 상상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놓고 대신에 캐릭터를 이렇게 꽉 채우지 않고 조금 비워놓는 편이에요. 배우가 들어와서 뭔가 만들어 놓을 여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쪽인데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 상의 박실찬 캐릭터는 뭔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요 빈틈을 박용호 배우가 들어와서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박용호 배우를 좀 뭐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또 그의 연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박용호 스타일의 연기가 이 박실찬 캐릭터로 들어와서 이 빈 부분을 채워주면 캐릭터가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이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악역 캐릭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한 뭐 60% 정도의 부분은 악역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윤재근 감독님이 그 저를 포함해서 모든 배우들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껏 놀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 리밋을 주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거는 진짜 처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되게 고마웠어요, 정말. 제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거군요. 제가 덧대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감독님의 또 오랜만에 하시는 작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은 사실상 이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 찰진 그런 뭐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약간 좀 그런 토양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떠십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준비하신 드라마도 좀 묵히실 생각이 있어요. 시끄럽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하신 소감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히고 싶어서 묵힌 건 물론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처음에 시나리오 초고를 썼던 게 진짜 10년도 넘었는데 한 12년 전에 처음 초고를 썼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당연히 이제 금방 영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떤 이유로든 뭔가가 안 되고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흘러가 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작품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그냥 해볼까 하는 생각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그만하고 다른 거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고 뭔가 꼭 하고 싶었고 이거를 꼭 해내야 또 그 다음 작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그냥 조금 미련하게 원래 그 프로 뭐 감독이라면 사실 그런 건 안 되는데 조금 미련하게 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간의 노고를 정말 치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에 또 제가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빨리 제 선에서 답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드릴게요. 마지막 장면을 보고 2부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고 했는데 저희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어떤 여운이나 오픈엔딩 느낌으로 그렇게 감독님하고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리메이크 하는데 뭐 내용은 어떻게 되냐는데 그건 이제 리메이크 저희가 라이트를 팔면 미국 측에서 현지에 맞는 작가랑 또 그런 스토리 구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맞게. 그리고 임지연 배우님한테 질문 들어왔는데 윤계상님과 유채이탈자님께서 질문했어요. 윤계상 배우님과 호흡은 어떠셨는지. 저는 계상이 오빠를 너무 좋았죠. 그냥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현장에서도 저한테 이한이었고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한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계상이 오빠가. 그냥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진아라는 감정에 좀 복잡한 감정을 이입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그냥 최선의 이안이 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호흡하는 동료 이상의 저한테는 선배이자 그냥 제가 팬이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 이안이었던 개상이 오빠를 생각하면 되게 애틋하고 절절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윤계상 배우가 네. 뭐랄까요, 저는 사실 윤계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적도 있었는데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른스럽고 뭔가 성숙한 사람이라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여기 오신 배우들 있잖아요. 참 말 조심하십시오. 박영호 선배님도 있고 임찬희 씨도 있잖아요. 세 손가락 안에 있는데 하나가 박영호, 하나가 임지연, 또 하나가 윤계상.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한번 잘 넘어가셨어요.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박용호 배우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 작품 제안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악역이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악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섭외가 없었고요. 더 갈증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뭐 전혀 고민거리가 안 됐었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지문이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상당히 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좀 어렵다,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았고, 감독이 직접 뵙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여쭤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감독님 말처럼 구현이 된다면 굉장히 좀 특별한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영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고요? 네. 사실 그 흥행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것 같고 그냥 하늘의 뜻인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이 영화를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가 참 괜찮더라 해서 뭔가 좀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죠. 그게 더해서 관객분들 질문 하나만. 핫도그 도구님께서 감독님 핫도그, 호떡 그렇게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하나 골라주시고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또 그렇게 저는 호떡 제일 좋아합니다. 저기 잠실 롯데월드 4층에 가면 호떡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 호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사 먹으러 갑니다. 살짝 분위기 좀 즐겁게 하려고 재밌는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또 강 감독님께서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을 뺏어버리니까 정말 거 잊어버리잖아. 그랬어. 윤철 배우님 이 작품 하시면서 액션이 유난히 많았잖아요. 그거 어떠셨어요? 혹시 누구 같이 하시다가 다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사고 같은 것도 있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그냥 크고 작게 이렇게 많이 아프고 다들 좀 그냥 몸이 성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영화상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찍기 위해서 며칠을 그렇게 몸을 써야 되고, 또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도 좀 다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들 고생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저는 계상이 오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카체이싱 장면이 있어요. 네, 그거 실제로 사실 운전을 하는데 그게 계상이 오빠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액션팀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차가 운전만 안 할 뿐이지 그 좁은 골목을 다 카메라 안에서 찍고 밖에서 찍고 다 직접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CG인 줄 알았는데. CG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억울해요. CG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골목에, 그 동네 골목에 가서
그 차가 직접 다 움직이면서 이제 그 공간이 다 만들어진 건데 그게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그 씬이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코너를 돌 때마다 그 부딪힐 뻔하는 순간들이 막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뒷좌석에 있다 보니까 몸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로 움직이고 저기로 움직이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멀미약을 먹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제 얘기만 들어도 힘들었을 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촬영하시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씬이 있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카츠기혁 씨 있는 그 배우들이 차에 앉아갖고 그게 연기가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힘들었던 촬영은 뭐 물론 이제 뭐 매 순간 매 촬영들이 다 힘들고 뭔가 의미가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액션씬이 제일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액션씬 할 때는 물론 액션씬이 잘 나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촬영을 하다가 배우가 다치거나 뭔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하면서는 저도 이제 한쪽에서 앉아갖고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좀 두근두근거리면서 안절부절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촬영을 지켜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한 촬영들이 또 우리는 좀 많이 있었어서 편하게 앉아갖고 촬영을 했던 적이 별로 기억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액션할 때 카메라웍을 이렇게 좀 보니까 대부분의 액션들은 배우분들이 다 거의 소화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거의 100% 다 배우분들이 직접 하셨고 그거를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배우분들이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다 하셔서 근데 하자고도 하셨던 것 같아요. 원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냥 권유를 했던 거죠. 권유를 강하게 원하셨어요.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강하게 원하셨어요. 박영 배우님도 액션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이걸 내고 왜 그러지? 예, 액션이 오랜만이죠. 액션 영화를 생각보다 많이 못한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번에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즐거웠어요. 네, 박영 배우님은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신데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잠깐 뵀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동갑이시라고요? 71년생 예, 맞습니다. 네, 돼지띠. 예 맞습니다. 네. 네.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최기하 씨랑 윤계상 씨가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 또 관객분들 질문 중에 윤 감독님께 물속 장면이 리얼하다, 물속 장면 좀 설명해달라. 그거랑 더 한 가지 더는 그 어떤 관객분께서는 그 강의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유체이탈, 백상사도 있지만 문진아도 있지 않냐. 근데 그 공간에 있었으니까 도박처럼 백상사를 풀어주면서 백상사 몸으로 갈 거를 생각했냐. 그건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물속 장면이랑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속 장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조 세트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장면은 저희가 그 저수지를 찾아서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발판 공사를 하고 차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경을 찍은 거고 그 안에서는 저수지에서 찍은 건데 사실 그것도 역시 보기에는 좀 쉽지만 배우들이 직접 폐쇄된 차 안에 그때 차 문도 닫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윤계상 배우가 원래 평소에 수중 다이빙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던 분이라서 그 윤계상 배우가 오히려 그 안에서는 되게 더 자유롭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같이 있던 그 서연 누나 이 배우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찍으면서는 이 사람이 무슨 그 스포츠맨인지 뭐 이렇게 좀 혼돈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물 안에서의 촬영에 대해서 편해하더라고요. 물론 위험한 촬영이긴 했지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거기서 백상사가 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저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시나리오 초기 단계부터 일단 이안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그 성별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는 배제를 했었어요. 거기 여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자한테 들어가면 이 뭔가 영화의 전체적인 톤앤매너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자꾸 뭔가 좀 다른 게 생각날 것 같고 다른 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남자한테만 들어가는 걸로 좀 제한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진아한테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야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아한테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했던 건데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진아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 상황에서 이해하는 아마도 계속 어쨌든 적이었던 상대방 중에서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를 더 먼저 상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거 그 쉐이칼자 그런 코미디 버전으로 나오면은 남자 여자 될 것 같다 하면 재밌겠네요. 네, 제가 그 여자로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해봤는데 자꾸 코미디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처음부터 좀 뺐죠. 강유성 감독님 목소리가 너무 이성균 선배님 좀 멋있대요. 저 흉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극장을 조금 뜸하게 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극장 가가지고 봐서 그런데 진짜 뭐 사운드와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영화 보시면서 이 작품을 지금 편집된 거를 극장에서 보신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이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영우 배우님 극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전에? 예, 저희는 그 한 달 전쯤에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그 저희끼리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뭐 여러 가지 체크할 겸해서 그때 봤죠. 그때 다들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습니까? 그 감정?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끝나고 나서 장원석 대표님이 앞에 보이길래 이거 OTT 팔지 말고 극장에서 개봉해라. 이거 극장용 영화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윤지연 씨는 언제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극장에서 처음 보거든요. 오늘 보신 네, 오늘 안 보고 어제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 극장 스크린에서 우리 영화가 드디어 이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럽기도 했고요. 또 그때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좀 설레는 마음을 보고 마지막에는 너무 짠했던 것 같아요.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뭐 촬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세트 촬영할 때였었는데 그때 윤계상 씨가 갈비뼈가 나갔더라고요. 액션 나가다가. 그래서 아니 그거를 대역을 쓰지 왜 너가 직접 하고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거의 요즘 이제 완전히 메소드 배우가 돼가지고 그냥 액션까지도 다 소화해내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우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그냥 다 몰입해가지고 그 역할에 대해서 빠져들어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작품 진짜 잘 되겠다, 잘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만들어지고 나는 걸 보니까 이렇게까지 완벽한 작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이제 계상 씨가 보통 힘든 촬영할 땐 대역을 쓰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이 또 너무 열정적이어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액션씬 찍을 때 실금이 살짝 갔었습니다. 근데 잘 또 치료됐고 끝나고 바로 드라마 초콜릿 찍으러 가셨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실제적인 느낌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뭐 임지연 씨는 미혼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막 처절하게 막 죽어가는 강의안을 보면서 마치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오시는데 미혼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런 거 있고 또 우리 박 실장이 그걸 하지 않아요. 진짜 여기 질문하셨어요. 그 박 실장이 그 강의안 마지막에 이렇게 배 손구멍에 상처 나는 거 탁 누를 때 그 윤계상 씨가 너무 아파하는데 그게 실제인지 실제로 그렇게 누르신 건지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실제 같다는 어떤 이어지는 질문 2개.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마지막에 이안 CG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강희안을 알아보는 그때가 저 멀리서 이제 강희안이 저를 보고 너무 애처롭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 애절하게 강희안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진아는. 그래서 막상 찾았는데 또 그가 없어질 것 같은 그 느낌과 너무 그 절박한 마음에 그냥 계속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강희안한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혼과 미혼을 떠나서 그렇죠. 네. 아 정말 그 장면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 다시 생각해볼 때 또 너무 울컥. 오히려 미혼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기혼이면 좋아하겠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액션 할 때, 우리 마지막 액션 찍을 때 박 실장이 막 심하게 패잖아요, 강희안을. 그거를 어떻게 찍으신 건지. 예. 일단은 그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을 이게 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온 김에 윤계상 씨가 부상을 많이 당했었고 그 장면 찍을 때 사실은 저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액션에 이렇게 테크닉적인 현란한 기술 같은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큰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저도 있었어요. M&A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레슬링 기술도 있고 그런 거 다 연습을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상 씨가 너무 몸이 아파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계상 씨가 직접 하기를 원하셔서 그거를 직접 제가 넘기고 막 굴르고 하기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없앴죠. 그래서 이제 거의 감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갔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성적이어야 했어요. 이게 몸이 좀 계상 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위를 찾아가면서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지, 여기를 건드렸지 하면서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더 박 실장의 캐릭터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박 실장마저도 막 현란하게 싸웠으면은 이거 조금 가짜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진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감독님 원래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그냥 장르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없고요. 다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고 서부극이라 호러만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뭔가 좀 리얼 베이스의 영화들보다는 뭔가 좀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판타지를 리얼하게 풀어낸, 그러니까 판타지와 리얼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영화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유체이탈차는 속편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저는 뭐 아이디어나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 유체이탈차가 이제 미국에서도 또 리메이크가 결정이 돼서 이제 준비 중인데요. 속편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작품을 촬영을 하고 크랭크업을 한 다음에 대전에서 크랭크업을 했는데, 대전에서 크랭크업을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면서 그냥 혼자서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게 지금 내일부터 다시 촬영을 한번 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련 없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속편으로 이어서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어쨌든 나는 다 쏟아부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속편을 할 생각이 지금은 없는데, 혹시 모르죠. 또 이 영화 너무 잘 돼갖고 뭐 관객들이 원하시면 또 그때 가서 모르죠. 강제 속편작을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들을 좀 가급적 다 언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언급 못한 게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20분이 다 돼가서 뭐
혹시 마지막 질문이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꼭 듣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에 재언급해 주시면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 그 사이에 저희는 쭉 뭐 소감들 얘기하면서 마무리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데. 네. 그래도 저기 대표님께서 나는 진짜 이 질문만큼 꼭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이 안 읽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딱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가지고 바로. 감독님 이건 반칙입니다. 오픈 채팅 방식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손 들어서 손 드셔서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기면 무조건 채택이 됩니다. 네,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도 돌아가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마디씩 듣고 이 GV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반대로 박영호 배우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소감. 예, 저는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 제가 해야 되는데 응원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뭐 너무 섹시해요. 뭐 자기가? 박 실장 너무 섹시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감독님 목소리 멋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스킵했고요. 질문들을 충실히 반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저의 또 개인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영화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주제의식인데 그 주제는 일단 흥행이 좀 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재미있다, 흥미가 간다, 몰입이 좋다,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소문이 돈 이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좀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결 조건이 흥행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좀 흥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제나 소재에 대해서 GV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GV를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고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채팅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저도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영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사랑과 기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GV라는 거를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무대 인사도 10년 만에 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괜찮은 영화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7탈자 GV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이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